이번 주 세미나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툴이라고 준비를 해봤고요. 네,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툴이 왜 필요하냐면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들 하죠. 그리고 상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도구 탓을 하지 않을 뿐이지 좋은 도구를 잘 쓰고요. 그리고 장인이 내가 쓰던 툴이 아니라고 그 일 자체를 못한다는 핑계를 대지 않을 뿐이고 툴이 없다고 하더라도 급조해서 툴을 만들어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땅 파는 걸로 예시를 들자면은 손으로 땅을 파면은 노동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삽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 노동이 조금 적게 들겠죠. 손으로 파는 것보다는. 그리고 포크레인을 쓰면은 기름은 쓰겠지만 삽으로 파는 것보다는 몇십 배는 빠르게 이제 작업을 완료할 수 있고 혼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모하는 시간하고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적합한 툴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렇게 아낀 시간과 노동력으로 다른 일에 더 노동력을 쏟을 수 있겠죠. 일단은 코드 검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에 관련한 툴들을 몇 개 모아봤어요. 일단 기본적인 툴로 그랩이 있는데 이거는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활용을 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리눅스에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어서 내 PC가 아니라 남의 PC에서 코드를 검색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쓸 줄만 알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해서 강력한 툴인데 매뉴얼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렇게 잘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유용한 옵션을 뽑아보자면 A랑 B 대문자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 해당 매칭된 줄의 앞이나 뒤에 몇 줄을 더 출력하는 옵션이어서 만약에 같은 이름의 함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함수를 찾아야 되는지를 검색을 하려면 그 뒤에 한 5줄만 출력해보면 되겠죠. R 옵션은 그 디렉터리 안에 있는 서브 디렉터리까지 다 검색을 하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 옵션에서 그 정규식을 쓰면은 정규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예시를 보면 GPTP 관련된 검색을 하는데 앞에 \b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어 구분자인데 무슨 GPTP라고 돼 있는 건 검색을 안 하고 GPTP 앞이 다 비어 있거나 특수기호거나 그런 것만 검색을 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그랩과 비슷한 툴로는 ACK라는 툴이 있는데 그랩보다는 깔끔하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그랩 같은 경우에는 파일명이 계속 앞에 뜨고 정작 중요한 파일 내용은 여기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ACK 같은 경우는 파일명이 한 번 보이고 내용은 쭉 뜨고 앞에 줄수만 깔끔하게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정규식이 기본 옵션이라서 아까는 옵션을 줬는데 그냥 정규식을 바로 때려 넣으면 되고 여기도 이제 리눅스 기본 내장이었는데 요즘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apt 같은 그 기본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쉽게 설치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새로 설치를 해서 따로 써야 되는 툴인데 ag라는 툴이 있고 얘는 git ignore 등으로 이제 제외가 된 파일은 제외를 하고 검색을 해서 조금 더 빠르다는 특징이 있고요. ag 매뉴얼 페이지 읽어보면 그랩이나 ACK보다 명령 자체가 짧다고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코드 검색을 자주 해야 될 때는 그랩을 치는 것보다는 확실히 ag 하고 검색할 문자를 입력하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또 전체적인 모양은 아까 검색했던 거랑 비슷하게 파일명이 먼저 뜨고 파일 내용이 뜨는데 앞에 줄 라인 넘버가 뜨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ACK랑은 다르게 이제 파일명에 대한 필터나 언어라고는 하지만 사실 확장자죠. 확장자 필터 등이 존재해서 만약에 웹 프론트 같은 프로젝트는 HTML이랑 CSS랑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들을 다 섞어서 쓸 텐데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만 검색하고 싶다 할 때는 대시 JS 같은 옵션을 줘서
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립그랩이라고 얘는 에이지랑 뭐 크게 다른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러스트로 제작성된 툴인데 에이지랑 사용 방법 자체는 거의 똑같고 대신에 언어 필터 같은 게 대시 JS가 아니라 타입의 JS 등으로 좀 말이 되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러스트로 작성을 했고 멀티스레드를 잘 쓰고 어쩌고 해서 훨씬 빠르다고는 하는데요. 뭐 0.4초 걸리나 0.08초 걸리나 체감상 인간한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까진 다 로컬 디렉터리에서 검색을 하는 앱이었는데 저희가 가끔씩 뭐 리눅스 API를 사용하는데 그 API 문서가 부실하다거나 예제를 찾아보고 싶다거나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나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grep.app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DMA 열록 코헤런트라는 함수를 검색을 하면 리눅스 레포지터리 안에서 사용한 것도 검색이 되고 왼쪽에 보시면은 다른 리포지터리에서 그 함수를 사용한 것도 다 검색이 돼서 예제 같은 걸 검색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퍼지 파인더라고 이것도 쉘에서 쓰는 툴인데 이제 GPTP 명령을 칠 때 명령어가 뭐 한 줄에 120글자 넘어가고 뭐 옵션만 해도 한 10개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 명령을 다시 칠 때 뭐 위쪽 방향키 쭉 연타해가지고 GPTP 명령 나오면 엔터 치고 뭐 그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퍼지 파인더를 쓰면은 대충 PTP하고 뭐 이더 제로하고 이런 식으로 대충 쓴 다음에 컨트롤 R 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명령들이 쭉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방향키로 몇 개만 움직여서 엔터 치고 다시 엔터 쳐서 명령어를 똑같은 명령을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드라이버 예신데 GPTP라는 이름을 가진 파일이 어딘가는 존재를 할 건데 이거를 알고 있는데 어딘지 몰라서 이제 못 찾을 때 원래는 find 명령을 써서 GPTP 관련된 파일명을 찾고 그 다음에 파일명을 뭐 빔으로 하든 나노를 쓰든 파일명을 수동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편집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빔 치고 컨트롤 T 하면은 이렇게 검색창이 떠요. 검색창에서 GPTP 입력하고 이 중에 원하는 파일 골라서 엔터를 치면 바로 빔으로 그 파일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빔이나 네오빔의 플러그인으로도 존재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빔 안에서도 똑같이 파일을 찾거나 파일 안에 내용을 찾거나 뭐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소스 코드가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굳이 모든 소스 코드를 다 읽어볼 필요 없이 바로바로 위에서 보는 것처럼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검색할 때 조금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뭐 그랩을 몰라서 못 쓰시는 분은 아마 없을 텐데 이제 어떤 동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쓰는데 50 이상으로는 값이 안 들어간다 하면 뭐 50을 검색할 수도 있겠지만 맥스, 리밋, 스레셔 이런 거 3번만 검색해 보면 그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계치에 대한 상수 정의가 어딘지 찾을 때는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정규 표현식을 웬만한 툴에서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알면은 검색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왜냐면은 ABC라는 만약에 단어가 있을 때 ABC가 앞에 뭐가 붙어서 다른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뒤에 뭐가 붙어서 다른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정확히 ABC만 검색하고 싶을 때 이런 뭐 B 같은 단어 분리 특수문자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변수를 찾고 싶으면 언젠가는 대입을 할 테니까 여기 이퀄 기호를 넣고 안에 뭐 공백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이렇게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함수를 찾고 싶을 때는 언젠가는 한번 호출을 하겠죠. 웬만한 경우에선. 그래서 그 여는 괄호까지 같이 검색을 하면은 함수를 찾기가 더 쉬워지겠죠. 이런 팁이 몇 개 있고요.
그리고 코드 관리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Git을 사용할 텐데, 이제 Git 로그를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로그가 뜨잖아요. 커밋 메시지 뜨고, 내용 뜨고, 뭐 언제 커밋했는지, 누가 커밋했는지, 이런 내용이 뜨는데, 문제가 그래프가 안 보여요. Git은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코드 관리 툴인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건 되게 큰 문제고, 그리고 커밋 로그도 이게 한눈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딸랑 하나만 보이고 있는데 밑에 여러 개 보려면은 스크롤도 내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트리 구조로 한눈에 보이도록 하려면 이제 명령어가 복잡해지는데 알리아스를 걸어두면 편하고요. 이 알리아스는 제가 위키에 올려놔서 그거 복사해서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기tk나 티그 같은 별도 툴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설치를 못하는 환경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에는 원라인이나 그래프 요 옵션은 꼭 넣어두고 쓰면은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아까는 뭐 이렇게 커밋이 하나밖에 안 보였는데 원라인이랑 그래프 옵션만 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디서 코드가 머지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뭐 태그도 다 보이고, 브랜치도 보이고, 이제 언제 커밋됐는지, 누가 커밋했는지도 뭐 빠짐없이 다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명령을 처음에 치면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현재 무슨 브랜치에 있다 같은 정보도 있겠지만, 얘는 파일이 삭제됐는데 git add를 아직 안 했다, git add를 해야 된다는 뭐 튜토리얼성 메시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 때는 유용하겠지만 계속 쓰다 보면은 사실 불필요한 정보가, 하얀 글씨가 다 불필요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S랑 B 옵션 요 두 개만 넣어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D는 뭐 딜리트니까 리드미 파일 삭제됐다. M은 이제 modified 변경됐다. 그리고 물음표는 아직 그리고 깃사인은 굳이 안 써도 되는 플러그인인데 에디터에서 git 변경사항이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왜냐면 VS 코드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뜰 텐데 빔 같은 걸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게 뜨면 이제 자기가 커밋을 할 내용들을 미리 편하게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커밋하기 전에 버그가 있어서 수정해야 된다 하면은 변경된 라인에서 수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변경된 라인으로 빨리 점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같이 수정을 했는데 커밋을 쪼개서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만 미리 에디터에서 스테이징을 해놓고 커밋을 하고, 그 다음번 여기 두 번째를 스테이징하고 커밋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기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네. 그리고 Git 자체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초보자가 쓰기에는 굉장히 복잡한데 다들 뭐 Git을 쓰니까 어쩔 수 없이 Git을 쓰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꼭 알아야 될 명령들을 몇 개 적어보자면 리셋, 체크아웃, 클린 요 정도는 이제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취소하고 싶을 때 요 세 개 중에 하나 명령을 쓰면 되고, 그래프를 이제 바지치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플리캐스트를 보내는데 메인 브랜치가 업데이트돼서 그 메인 브랜치 업데이트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리베이스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리베이스를 하다가 커밋을 몇 개 빼야 되는데 빼면 안 될 애들을 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복구를 해야 되니까 레프로그 명령을 치면은 그 변경 이력이 모두 다 뜨거든요. 그래서 리베이스 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어제 리베이스를 했더라도 어제 작업 환경으로 바로 돌아가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소 특성상 이제 충돌이 많이 날 경우도 있는데 비슷한 충돌이 여러 번 발생하면 이제 노가다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리베이스 할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리리리를 활성화해 놓으시면 이제 내가 충돌 해결을 한번 하면 그걸 기억해서 깃이 알아서 똑같은 충돌이 생겼을 때 같은 방식으로 충돌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버그를 뒤늦게 찾았는데 이제 엄청 과거에 생긴 버그여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야 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커밋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바이세트 명령을 사용하면은 이제 그 이분 탐색, 이진 탐색이라고 하나요? 그 중간 커밋으로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거기서 문제가 없었으면은 더 과거로 가고 거기서 문제가 있었으면은 뭐 미래로 가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네,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타 뭐 있으면 좋은데 있으면 좋거나 뭐 없으면 불편한 딱히 뭐 없어도 문제는 안 되는 툴 몇 개를 적어보자면 ncdu라고 원래 리눅스에 du라는 명령이 있어요. 디스크 사용량 보는 툴인데 디스크가 가득 차서 뭔가를 지워야 될 때 유용한 툴이고요. 이게 엔컬스 UI가 떠서 용량이 큰 폴더부터 먼저 보이거든요. 거기서 뭐 삭제 명령을 바로 내릴 수 있다거나 뭐 파일명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작업이 가능하고 더스트라는 툴은 이것도 러스트로 작성된 툴인데 NCDU는 그 방향키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더스트는 그냥 한 번만 보여주고 땡이라서 그냥 빠르게 용량을 확인할 때만 쓰고 사실상 NCDU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클로는 웬만한 그 클라우드 저장소나 리모트 저장소를 다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툴이고요. 뭐 나스에 있는 파일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다 복사해야 될 때도 알클론으로 그냥 마운트만 해두고 로컬로 복사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이 가능하고요. 팀웍스는 저희가 PTP 실험을 할 때 PTP도 띄워놓고 그 PHC to sys도 띄워놓고 레이턴시 측정 툴도 같이 띄워야 되는데 그럴 때 터미널을 여러 개로 쪼개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해놓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백그라운드로 잠깐 돌려놓을 수 있어가지고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SSH 연결이 절대로 끊기면 안 되는 상황 같을 때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해서 팀웍스로 띄워놓고 백그라운드로 돌린 다음에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팀웍스는 필수 툴인 것 같고 엑스클립이나 PB카피 이거는 터미널에서 클립보드를 제어할 수 있게 된 툴인데 실험 결과 같은 거를 복사할 때 터미널에서 쭉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엑스클립으로 파일 내용 복사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뭐 전화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다이아엠브는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실험 결과를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를 해야 될 때가 꽤 있는데 그럴 때 뭐 AWK나 뭐 그랩, 세드 같은 툴을 이용해서 보기 좋게 정리를 한 다음에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엑스클립으로 파이프를 하면 클립보드에 딱 깔끔하게 복사가 돼서 구글 드라이브에는 그냥 컨트롤 V만 하면 알아서 시트가 쫙 채워지게 할 수 있는 툴이고 요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엔시블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여러 대 있는데 다 같은 설정을 해야 될 때 미리 그거를 코드로 작성을 해서 한 번에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라즈베리 파이 40대 똑같은 프로그램을 배포를 해야 된다 하면은 뭐 일일이 40번 루프를 돌아서 카피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엔시블 같은 툴로 그냥 파일 복사할 거고 호스트는 이런 40개가 있다 라고 적어두면은 알아서 다 복사를 해주고 복사할 필요가 없는 애는 건너뛰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 속도를 훨씬 늘릴 수 있습니다. 디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브라우저 확장 번역 플러그인인데 영어 문서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제 한글을 읽는 것보다는 속도가 더디잖아요. 그래서 가끔 뭐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 있다거나 할 때 그냥 쭉 드래그 해놓으면은 번역본이 뜨니까 이런 것도 뭐 잘 사용하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여기서 툴을 여러 가지 소개를 했는데 듣기만 하고 뭐 쓰지 않으면 무소용이기 때문에 뭐 한 번씩 써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소개한 툴이 다 정답은 아니고 자기한테 그 맞는 툴이 있고
자기한테 맞는 툴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또 적용해야 되는 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툴이 맞는지를 찾아서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습관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이거 분명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문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잡일은 이제 컴퓨터한테 맡기고 제 시간에 퇴근해서 나가서 운동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